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속 먹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니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고 졸려서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피로가 쌓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결국 오래 먹다 보면 삶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 위협받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동 현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명상, 호흡법 등으로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보통 12주마다 약 10%씩 줄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 줄이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반감기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바꿔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 2주 간격으로 10%씩 천천히 줄입니다. 혼자서 무작정 끊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된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졸림이 심한 분이라면 오히려 긴 약부터 끊고 짧은 약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보다 불면증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약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